은행 지점장 35년 퇴직 후 연락 두절 내 인생은 혼자가 되었다. 퇴직 후 첫날 나는 할 일이 없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던 내가 퇴직 후 처음으로 알람을 맞추지 않았다.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겠지만 이제는 내 휴대폰이 침묵했다. 지점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늘 점심 약속 가능하세요? 고객님이 급히 상담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처음엔 이제 좀 쉬자 싶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평생을 바친 직장,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들이 한순간에 나와 무관해졌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같이 일할 때는 매일 붙어 지냈지만 퇴직하고 나니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퇴직 후 현실이었다. 회사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나를 잊어갔다. 이렇듯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오늘은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왜 은퇴 후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을 겪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1. 은퇴 후의 인간관계 왜 끊어질까?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 고객, 거래처 사람들 이들은 업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어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연락할 이유가 사라진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자. 사례 1. 퇴직 후에도 연락 줄게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재훈 59세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했다. 후배들과도 친했고 고객들과도 오랜 인연이 있었다. 그는 퇴직하면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다. 퇴직 후 첫날 그는 후배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출근 잘했어? 점심 같이 할까?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다. 지점장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회사의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이 유지했던 관계들은 사실상 끝이라는 걸. 은퇴 후에도 지속되는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해관계가 아닌 취미와 공감대 중심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례 이 회사가 아닌 취미로 이어진 친구들. 김영수 62세 씨는 퇴직 후에도 외롭지 않았다. 그는 50대 중반부터 등산 모임을 꾸준히 해왔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주말마다 모임에 나갔고 회사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 동료는 떠나도 등산 친구들은 남더라고요. 즉, 퇴직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직장 밖에서 시작된 모임이 중요하다. 골프, 등산, 자전거, 독서, 음악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3. 경제적 준비가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 퇴직 후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경제적 준비도 필수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다. 사례 3. 퇴직 후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무너진다. 박정훈 61세 씨는 퇴직 후 2년 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자주 만났지만 모임을 나갈수록 부담이 커졌다. 한 끼에 3만 원, 5만 원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되더라고요. 결국 그는 점점 모임을 피하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이처럼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곧 인간관계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된다.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마무리. 퇴직 후 진짜 삶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정리해보자. 퇴직 후 외롭지 않으려면 3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직장 밖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둘째, 취미와 공통 관심사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라. 셋째, 경제적으로 준비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라.
회사를 떠나는 순간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내가 회사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진짜 인생은 은퇴 후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직장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경제적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절대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떻게 살고 싶은가? 퇴직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뇌를 먼저 관리하라. 앞서 우리는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외로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뇌 건강이다. 왜냐하면 뇌가 건강해야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도 결국 사회적 고립과 뇌활동 저하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려면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1. 뇌 건강이 은퇴 후 삶을 결정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뇌 기능 저하와 직결된다고 한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0%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20%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은퇴 후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2. 퇴직 후 뇌 사용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한다. 직장에서는 회의 문제 해결,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끊임없이 사용한다. 하지만 퇴직 후 이런 활동이 사라지면서 뇌가 급격히 기능을 잃기 시작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도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한다. 사례 1. 퇴직 후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 이유. 이성호 60세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35년간 일했다.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주재하고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다. 그는 처음 몇 달 동안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제 저녁 뭐 먹었더라? 내가 아까 뭘 하려고 했더라? 이전에는 당연히 기억하던 것들이 흐릿해졌다. 그는 불안해졌다. 이것이 바로 인지 기능 저하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3. 퇴직 후에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 퇴직 후 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다.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1.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자. MIT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기능이 30%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퇴직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례 2. 퇴직 후 유튜버가 된 62세 남성. 김정훈 62세 씨는 퇴직 후 무료함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영상을 만들기 위해 글을 쓰고 편집을 배우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뇌를 계속 사용했다. 그는 유튜브를 하면서 머리가 더 맑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하면서 삶이 즐거워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이 뇌를 젊게 만든다. 이 몸을 움직이면 뇌가 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동은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한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에서는 꾸준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의 노화 속도가 10년 이상 늦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이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뇌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사례 3. 퇴직 후 마라톤을 시작한 58세 남성. 박상우 58세 씨는 퇴직 후 무기력해졌다.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우울감이 커졌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운동량을 늘려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다. 그는 운동을 하면 우울감도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퇴직 후 삶이 더 활기차졌다고 말했다. 즉, 몸을 움직이면 뇌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도 생긴다. 퇴직 후 뇌 건강을 유지하는 3가지 원칙. 1. 새로운 것을 배우자. 언어, 기술, 취미 등. 2.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자. 사회적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3. 운동을 생활화하자. 뇌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가 빠르게 노화하고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이 찾아온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몸을 움직이면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마무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퇴직 후 혼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나중에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늦는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직장 밖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절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 은퇴 후의 진짜 삶을 준비해보자. 66세 명문대 교수, 은퇴 후 눈물의 고백.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은퇴라는 건 50대나 60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인생 과제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그 시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조금만 더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리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66세에 은퇴한 어느 명문대 교수님의 사례에서 시작돼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학계에서 인정받아 오신 분이죠.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굉장히 큰 후회와 공허함에 빠지고 말았다고 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좀 더 제대로 준비했을 텐데라는 말이 절실하게 들릴 만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런 일이 교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직종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한 준비와 마음가짐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크고 작은 후회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예가 너무나 많고 간혹 그분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점과 실제로 은퇴 준비를 잘했거나 못해서 겪게 된 3가지 사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팁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뒤늦게 찾은 빈자리의 무게. 먼저 이 66세 명문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논문을 쓰고 학회 발표를 하며 지냈대요. 매일 쏟아지는 일들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압박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다고 해요. 그러다 정년퇴임 날이 가까워지니까 은근히 마음이 붕 뜨더래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푹 쉬어도 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교수로서 갖고 있던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막상 닥치고 보니 좀 무섭기도 했던 거예요. 문제는 실제 은퇴 후에 찾아온 빈자리의 무게였어요. 매일 가던 연구실, 매주 만나던 동료 교수들, 정신없이 달리던 학기 일정이 사라지니 하루아침에 삶의 리듬이 무너진 거죠. 더 이상 강의 스케줄이 없고 명확한 목표나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더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엄습했다고 해요. 이 교수님이 후회하는 건 사실 경제적 준비도 있지만 더욱 크게는 정서적, 심리적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해요. 은퇴 후 갑자기 몰려오는 외로움과 박탈감을 달래줄 만한 취미나 새로운 활동을 미리 구축하지 못했고 일 외에 즐길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키워놓지 못했으니 하루하루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교훈. 은퇴가 단순히 일 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와 재미를 찾을 것인가? 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2. 사례 1. 경제적 준비 없이 은퇴한 58세 소상공인. 나는 사장이니까 퇴직금이나 정년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던 어씨가 있었어요. 나이는 58세였는데 오랫동안 해오던 장사도 슬슬 힘들어졌고 개인 사정까지 겹치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죠. 사실 그는 그동안 가게가 내 전부라며 일에 올인해온 분이었어요. 정작 사업이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노후 자금 마련이나 다른 대안 마련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가진 저축은 얼마 없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주위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를 찾아봐도 체력이 딸리고 나이는 많으니 고용주는 선뜻 손 내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고 하던 가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적자가 심해 견딜 수가 없었고 무작정 대출을 늘리기에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어씨는 은퇴가 아닌 은퇴를 당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점 경제적 준비 부족, 대체 가능한 수입원 부재. 배울 점 어떻게든 사라지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보다 현실적인 재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어씨가 뒤늦게 깨달은 건 결국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미래 준비가 필수라는 거였어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험, 적금 등 다방면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는 거죠. 또 언젠가 내 업을 그만둘 때를 대비해 다른 취업 혹은 소득 창출 방법을 미리 탐색해두는 것의 중요성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해요. 3. 사례 2. 은퇴 후 봉사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62세 전직 간호사. 두 번째 사례는 긍정적인 예예요. 62세인 B씨는 병원 간호사로 30년 이상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은퇴 후에 더 바쁘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소부터 관심 있었던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B씨는 현역 시절부터 다문화 가족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상담 봉사, 위기 가정 아동을 위한 건강교육 같은 데 꾸준히 참여했어요. 은퇴가 가까워질 무렵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를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은퇴 후에는 아예 시간을 넉넉히 활용해 여러 가지 지역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대요. 봉사라고 하면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오랜 시간 간호 현장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소외된 분들에게 나눠주니까 본인도 아직 쓸모가 있다는 자존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핵심 포인트 은퇴 전에 나의 직업적 역량과 관심사를 다시 살펴보고 은퇴 후에 어떻게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했다는 것. 장점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꾸준히 봉사활동에 나서므로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음. 또한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B씨는 처음엔 내가 과연 은퇴 후에도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체력이 버텨줄까? 걱정을 했는데 되레 규칙적인 봉사활동 일정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해요. 게다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4. 사례 3. 은퇴 후 자녀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60대 엔지니어. 세 번째 사례는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60대 초반인 C씨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비교적 일찍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만 있다 보니 부인과 자녀들이랑 자주 부딪히게 되었다고 해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생활 패턴 차이였죠. C씨는 출근하던 시절과 달리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가족들의 일상 리듬을 건드리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집안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보려 해도 서툴고 잔소리는 늘어나고 예전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지시하는 습관이 아직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녀들도 꽤 부담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 한번 할 때마다 마찰이 생겼고 심지어 자녀들이 주말이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밖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C씨는 운 좋게도 회사 재직 시절부터 사내 복지를 통해
은퇴 후 가족 관계 관련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고, 이를 떠올려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주말마다 가족 회의를 열고 서로 원하는 것과 불편함을 솔직히 나누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자녀들도 아빠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생긴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고, CC도 자녀들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문제점: 은퇴 후 갑작스럽게 생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적극적인 소통과 교육가족 상담, 은퇴 후 가족관계 특강 등을 통해 문제인식 실천.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직장과 사회생활에만 익숙해 있다 보면 가정 안에서의 내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더 화목해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내 생활 패턴을 어떻게 조율하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죠. 5. 은퇴 후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팁.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준비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무적 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활용 가능한 연금 제도를 충분히 점검하기. 저축, 투자, 보험 등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라면 더욱 꼼꼼히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함. 정서적 심리적 준비. 직업적 정체성을 내려놓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을 상실감을 미리 인지하기. 1회에 무엇으로 나를 표현하고 즐길 것인지에 대한 취미나 활동을 발굴해 놓기. 심리 상담이나 관련 강좌, 모임 등을 통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됨.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직장 밖의 커뮤니티나 동호회, 봉사단체 등에 참여하기. 기존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의 교류도 지속해서 유지하기. 가족 관계 재정립. 가족과 충분한 대화로 서로의 바뀐 생활 패턴과 감정을 공유하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독립성과 개인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기. 배우자와의 시간을 늘리는 한편 서로에게 필요한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기. 평생학습과 자기개발. 새롭게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문화센터, 온라인 강의, 취미반 등. 은퇴 후에도 학습자로 남아있으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줌. 6. 맺은 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사실 66세 명문대 교수님의 한탄 섞인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지나고 나면 후회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미 은퇴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문은 열려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처럼 누군가는 소득이 끊겨 힘들어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거나 사회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은퇴 후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하고, 가족과의 갈등을 소통으로 풀어나가며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은퇴가 두렵다면, 또는 이미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태도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땐 더 꼼꼼히 준비했을 텐데라는 후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자, 해보자 라는 결심이 더 건강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앞으로도 은퇴 관련 유익한 정보와 공감 스토리, 현실적인 팁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의미 있고 활기찬 은퇴 생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후의 진짜 삶. 베이비 부머의 생존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자유롭고 편안한 시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은퇴가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볼 겁니다. 1.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나 경제 성장을 몸소 겪으며 일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다름 아닌 불안감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역할 상실, 그리고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민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박씨 60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베이비 부머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임과 함께 그는 더 이상 조직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은퇴 후에 여유를 만끽할 것 같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박 씨의 사례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직장에서의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를 삶의 큰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자신이 사회에서 맡고 있던 역할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멈춘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2. 경제적인 고민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를 잘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생각보다 은퇴 후의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달 나오는 생활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보험도 많이 가입해 두지 않았고 이제 와서 보니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 경제적인 고민이 현실이 된 순간부터 그야말로 돈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생활을 더 절약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 씨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고민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관계의 문제.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이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부장직을 맡으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가정에만 집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서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가정에서는 그럴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은퇴 후의 여유를 즐기고 싶었지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그러나 이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고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시간을 배분해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정에서의 갈등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결론.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체성의 혼란, 인간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은퇴 후에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삶의 목적과 목표 상실입니다. 일을 할 때는 매일 출근하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의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성취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김 이사님의 이야기. 김 이사님 61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오며 젊을 때부터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큰 목표였어요. 퇴직 후에도 그는 충분한 연금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심리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돈은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이사님은 자신이 일을 할 때는 그토록 바랐던 은퇴 생활이 오히려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니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도 해보려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은퇴 후의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 이사님은 자신의 목적을 다시 찾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장에서 성취감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5. 건강관리의 중요성, 이제부터 시작. 5번째 사례는 최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야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동안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퇴직 후에는 오히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몇 달 만에 혈압이 급상승하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건강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내 건강이 무너지더라도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다행히도 최 씨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내 몸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며 이제는 건강관리가 삶의 큰 목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 씨처럼 은퇴 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장. 6번째로 다룰 사례는 윤 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직장 생활 내내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점차 줄어들었고 어느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동료들과 어울리며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쌓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관계들이 내 일과 직장에 얽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윤 씨는 그제서야 직장 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 취미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삶이 풍부해지죠. 결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재설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860만 은퇴 대란. 퇴직 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실수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은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도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들에게는 은퇴 후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6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은퇴 세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이걸 피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주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노후 자금 계획 없이 낙관적인 생각에 의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노후는 계획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58세 박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비와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퇴직금은 2년 만에 바닥이 났어요. 결국 그는 퇴직 후 작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더 일찍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후회합니다. 이처럼 은퇴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은퇴 전에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어떤 지출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여기에 맞는 연금이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2.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쉬기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은퇴 후의 휴식은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과 활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무료함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 친구 김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아주 행복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은 쉽지 않았고 다시 일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때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계속했어야 했어라고 말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도 일하거나 최소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 새로운 취미를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이 주는 성취감과 사회적 연결은 노후 생활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큰 요인입니다. 3. 과도한 소비와 부채 문제.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처럼 소비하는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은퇴 후에도 명품 소비나 자동차, 고급 레스토랑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금방 자금이 바닥나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62세 이 씨의 경험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체면 때문에 고급 외제차를 계속 몰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며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 후 남은 자산은 거의 없어졌고 결국 은퇴 후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이 씨는 은퇴 후 내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돈을 낭비한 것이 큰 실수였어 라며 후회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 가진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부채는 절대로 지지 말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소비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들. 여기까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은퇴는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세요. 일이 주는 성취감과 목적은 노후 행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셋째,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인 안전망을 유지하세요.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60만 은퇴 대란을 피하는 방법. 전문가의 시선. 지난 칼럼에서 은퇴 후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죠. 낙관적인 자금 계획, 의미 없이 쉬기만 하는 생활, 그리고 과도한 소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 수익 다각화가 핵심.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해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연금에만 기대는 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후반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꽤 높은 직책에 있었고 퇴직 후에도 국가연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부족했고 결국에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할 때는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더라도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 후에도 자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2. 새로운 일을 찾는 것. 활동과 소득을 모두 잡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꼭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를 사회와 연결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 상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시대에 뒤처졌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고용해 주겠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한 65세의 남성 사례를 소개할게요. 그는 퇴직 후 자신이 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일하려는 의지를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과는 다른 분야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결국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감도 되찾게 됐죠. 그리고 2년 후 그는 이 경험을 살려 소규모 강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소득 창출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 구분하기.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의 50대와 60대는 소비의 규모가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어온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소득이 확연히 줄어드는데 그에 맞춰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자산을 금세 소진하게 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랬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자동차를 매년 새 모델로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결국 집을 매각하고 소형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소비 습관은 은퇴 후 재정 관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바꾸려면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소비는 정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같은 것이겠죠. 반면에 과잉 소비는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불필요한 외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과잉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4. 은퇴 후를 미리 설계하는 작은 팁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내일 당장 은퇴를 맞이한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부를 써라. 은퇴 후에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아주 철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라. 은퇴 후에는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헬스클럽이나 요가, 수영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미리부터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할수록 여유로워진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단순히 연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며 무엇보다 건강과 소비 습관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재정적 안전망, 일과 활동, 소비 습관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